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종목들은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초자산이 하락했었을 경우에 해당 종목의 가격들은 더 많이 하락하는지 아니면 덜 하락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각 종목의 가격들은요, 더 상승하는지 아니면 덜 상승하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는 크게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드콜은 일단 기초자산이 있죠. 기초자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것들은 주식과 관련된 기초자산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채권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플러스 콜 옵션. 뭘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급받는 분배금의 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콜 옵션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 자, 만기는 먼슬리면 매월, 위클리면 매주, 그리고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만기가 하루자로. 자, 그러면 가격 변동폭 기준에 있어서는요, 데일리 옵션과 위클리 옵션의 가격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배금도 많이 주는데 기초자산을 대부분 쫓아가는 형태로 최근 만들어진 신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상품이 아니라 약간 뭐 재고라고 해야 될까요? 재고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먼슬리 옵션, 그리고 타기 프리미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기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커버드콜의 경우는 목표로 하는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타기 프리미엄은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큰 게 싫습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슬리 혹은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이러한 월배당 커버드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나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배당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클리 옵션 혹은 데일리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은요, 가격 변동폭을 많이 태울 것인가, 아니면 가격 변동폭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받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종목 선택 기준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S&P 500 관련된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일단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종목을 쭉 보게 되면 얘네들이 데일리 옵션인지 뭐 타깃 프리미엄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는 데일리 옵션이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여기는 이름에 그래도 힌트가 있네요. 자, 얘도 데일리 옵션이다. 자, 그러면 데일리 옵션은요, 옵션 비중이 낮더라도 분배금 수준은 높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의 상당한 부분 많은 비중이 반영돼서 운용되기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초자산의 S&P 500이 오르면 얘도 가격이 같이 많이 오르고요. 떨어지면 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분배금은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 전략의 경우는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얘는 뭐 찾아보니까 일단 S&P 500이 70%,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 전략 옵션에 30% 내외로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는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실제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 자, 그러면 분배율 수준들도요, 얘는 15%가 목적이니까 분배율이 15%를 목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조금 더 높으면 8% 정도 때까지 현재 분배율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배율 수준에서도 차이는 나지만 가격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과 큰 종목, 얘네들은 이러한 옵션, 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옵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이제 나스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 가격 변동폭이 더 큰 것은? 이라고 질문을 던져드리면 당연히 나스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와 각각의 섹터로 나눠서 AI 테크, 미국 테크, 빅테크, 반도체,
자, 누가 조금 더 변동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특정 섹터의 변동폭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변동폭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섹터인 AI 테크, 미국 테크, 빅테크, 반도체 해당 이러한 기초자산들의 가격 변동폭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조금 낮은 안정적인 걸 선택한다. S&P 500, S&P 500보다는 변동폭이 컸으면 좋겠다. 나스닥을 선택하시고요. 나스닥 중에서도 최근에 인기 있는 이러한 섹터들을 선택하겠다. 이러면 AI 테크, 미국 테크, 빅테크, 반도체 이런 이름이 쓰여져 있는 월배당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한 중간 정도의 위험만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 S&P 500과 나스닥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게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옵션의 비중은 낮지만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크면서 분배금도 많이 주는 형태고요. 자,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콜의 경우는 매월 1%의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으로 따지면 뭐 12%의 분배금을 주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도 상당 부분 옵션의 비중은 많이 24.5%로 낮지만 AI 10종목의 76.5%로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종목의 경우는 자, 옵션의 비중에 따라서 분배율의 크기와 그리고 미국 테크 10종목의 60%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자, 옵션 위클리나 데일리보다는 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분배율은 적정선에서 수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그 다음에 기술주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라서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혼합 형태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일단 기초자산이 나스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해당 섹터로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와 그 다음에 S&P 500 혼합 커버드 콜.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 슈드와 그리고 S&P 500 커버드 콜 종목이 혼합되어져 있는 해당 종목들을 선택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슈드의 비중이 60%냐 85%냐 비중에 따라서 옵션의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런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 좀 약간 분석하기 쉬운 거는 옵션의 비중이 높잖아요. 배당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슈드의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은 적다. 그래서 두 종목 비교해 보게 되면요.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약간의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림에서 분배율을 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7%는 3%보다 덜 상승하면서 분배금을 많이 주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슈드를 이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슈드의 52%를 활용하면서 중요한 건 S&P 500을 타깃 프리미엄 전략으로 48% 내외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 측면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해당 종목이 가장 낮아야 되지만 사실 슈드의 몇 %의 비중이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가격 변동폭에는 또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먼슬리 옵션들은 대체적으로 옵션 비중에 따라서 분배율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타깃 프리미엄은 얘네들은 어차피 몇 %의 분배율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운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위클리랑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 얘네들은 일단은 옵션 비중이 낮더라도 뭐가 높다? 분배율은 높은데 중요한 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기초자산 S&P 500 비교 ETF는요. 타이거 미국 S&P 500 종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추종되는 ETF고요. 수익률은 1.9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옵션과 데일리 옵션, 타깃 프리미엄 각각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일단 데일리 옵션은 얼추 비슷한 형태로 기초자산을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타깃 프리미엄의 경우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이 1.92%인데,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0.51%.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이렇게 덜 쫓아가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면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 S&P 500은 실제로 1.04, 나스닥은 1.02, 환율은 0.54% 올랐는데, 자, 환율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받습니다. 한 노출 상품들이랑 환율에 대한 영향 받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는 자, 거래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되는 시점의 가격 변동은 자, 미국의 야간 지수들의 가격 변동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 장이 시작되면 미국은 야간 지수, 뭐 야간 뭐 선물 지수 뭐 이렇게 봅니다. 뭐 S&P 500, 나스닥 선물 지수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24시간 계속 움직이는데 주말 빼고. 자, 만약에 야간 선물 미국 S&P 500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타이건 미국 S&P 500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환율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 종목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S&P 500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S&P 500을 동일한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타이건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국 야간 선물 지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에 영향을 받고 플러스로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자, 미국은 1.02%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5.20%.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미국 장이 시작되면요, 나스닥 100은 상당히 오른 형태로 시가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타이건 미국 나스닥배 해당 종목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건 미국 나스닥백 15% 프리미엄 초단기는 5.13%,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건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종목도 5.08%로 상당 부분 많이 쫓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타이건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오를 때도 같이 많이 올라주는 것 같고요.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지면서 분배율도 12%로 안정적으로 잘 주고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월배당 ETF 분석하면서 계속 봐왔던 종목인데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잘 쫓아옵니다. 가격 변동폭도 크면서 분배금도 조금 많이 주는 형태로 현재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AI 테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동폭이 더 큽니다. 9.48%.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얘는 8.80%로 뭐 등락률의 차이는 조금 발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많이들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 변동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테크 같이 이러한 특정 섹터들의 가격 변동이 크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이 미국 테크 커버드 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기초자산 8.41 올랐는데 얘는 7.54%로 얼추 비슷하게 쫓아가고요. 자, 그리고 자, 빅테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83인데 얘는 조금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테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혹은 반도체 혹은 AI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다. 다만 이러한 가격 변동폭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음이 아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P 500, 그 슈드랑 S&P 500 호나 커버드 콜. 자, 얘네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기준으로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1.21% 올랐고요. 숫자가 너무 많이 보이면 말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다 타이거 미국 S&P 500은 1.92% 올랐는데 자, 각각의 비중을 모두 다 반영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슈드가 이제 대략적으로 60%,
그 다음에 S&P 500 40% 반영해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얼추 뭐 비슷하게 이제 뭐 덜 상승하기는 했지만 가격은 대체적으로 많이 쫓아가는 형태다라는 점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쫓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폭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슈드가 1% 올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슈드가 0.9%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 변동폭이 큰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대부분의 월배당 ETF들의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고요. 다만 분별 수준은 뭐 당연히 15%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존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커버드 콜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선택의 기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자, 하락할 때는 조금 덜 하락하면서 배당도 많이 받길 원한다면 약간의 좀 욕심쟁이죠. 자, 이때는 최근에 상장되어져 있는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 종목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최대 몇 %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연간 목표 분배율이 15%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당은 맞습니다만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큽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폭은 최소화하면서 배당을 많이 받길 원한다면 이때는 타깃 프리미엄 아니면 혼합형 커버드콜 이러한 종목들을 선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장되어져 있는 것들은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덜 오르고,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같이 하락하면서 살짝 덜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단식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커버드콜 종목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나온 이러한 상품들이 위클리 혹은 데일리 옵션 이러한 뭐 이렇게 그 전략을 구사하면서 운영되는 종목들이 많이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분배금도 많이 주지만 가격 변동폭도 상당 부분 크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서 해당 종목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약간의 좀 뻣뻣함이 좀 있었지만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